1945년 해방, 1948년 4월 3일, 1953년 9월 22일, 7년 7개월 속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감옥 같은 제주에서 꿋꿋이 살아남으셨습니다. 제주 4.3은 오랫동안 사회적 금기어로 남아있었으나 1978년 현기영 작가 소설 순이상추를 계기로 비로소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14년 국가지정일로 지정되면서 세상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많은 이야기는 사건의 배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개인의 상처 그리고 제주가 품고 있는 깊은 아픔까지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제주 중산간에 자리한 가시리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한날 한시에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가시리의 기억 속에서 저는 4.3을 오랫동안 과거 일로만 여겨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낸 뒤에야 세월에 품고 있었던 침묵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3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왔지만 사실은 부모님 세대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가시리와 북촌리의 4.3과 그리움 작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작업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억과 삶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 4.3을 아는 역사에서 느끼는 역사로 기획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4.3과 제주를 알고 세대 간의 기억의 간극을 조금이나 좁히고 위로하고자 합니다. 80년 전 제주와 모습은 땡투와 포탄이 가득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피난길에 올랐던 그 길을 지금 지구 반대편에 팔레스타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우리의 과거처럼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 또한 그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과 인권의 유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고단한 삶을 깊이 이해하고 평화, 인권, 화해의 상생이라는 제주의 4.3의 가치를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주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하늘에서, 우리 바다에서, 오름에서 우리 곁에서 늘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15,088분, 그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앞에도 계시고 저 뒤에도 비석처럼 서 있는 그곳에 또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저는 비석처럼 그 이름과 나이를 새겼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제주의 폭포에 녹아들어 제주를 돌고 돌아, 제주를 돌고 돌아, 이제랑 편히 10석에, 이제랑 편히 10석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주도가 보일 것입니다. 파도가 보일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15,088분. 온 식구가 희생돼서 기록조차 하지 않는 분들을 포함하면 25,000분에서 3만 명이 희생됐다 합니다. 제주배는 4,315명, 조천면에는 2,033명. 그 많은 분들이 희생돼서 제주 깊숙한 지하에서 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피어나고 제주의 희망을 가꿨던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을 저는 파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파도로 밀려와 우리가 이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생존 유가족분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고 기증 담아서 소분해서 저 파도에 넣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제주가 있고 우리들은 그 위에 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사상, 죽을 사, 살생이라는 의미에서 죽음 위에 우리는 그 삶을 이어간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죽음과 삶이라는 작품입니다. 북촌이는 한남한시 1949년 1월 17일 대학사일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학교 운동장에 모이려 합니다. 총칼에 이끌려서 그분들은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저 네모난 곳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네모난 곳에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제주의 산땅으로 보일 수도 있고 무덤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그 혼돈에 속아서 초등학교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방파스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옹탕마, 양기화수로 끌려갔습니다. 그 죽음과 삶의 길로에서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이 터져버린 모습과 영혼이 털어버리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저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옹탕밭을 가보셨습니까? 너분생이 가면 파오호이호이라는 용암류가 가장 인상에 깊을 것입니다. 그 수만 년 쌓였던 용암에 그분들이 영혼이 묻어 그 붉은 용암을 타고 저 먼 바다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에 그 영혼들이 바다를 만나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윤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윤술은 밤하늘의 달빛이 반짝이는 파도의 잔물결이 윤술입니다. 그 영혼들이 파도의 잔물결 윤술로 녹아내려서 이제는 편히 쉬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을 담은 북촌리 윤술입니다. 마지막 그 장소에서 살아남은 분이 계십니다. 온 가족이 있습니다. 3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등 뒤에 엎인 어린아이, 어머니와 어깨를 맞아픈 그 죽음의 옹팡밭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신 우리 어머님의 이야기를 저는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죽음에 흘러내린 눈물일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원형이 어떤 것이 아십니까? 저 원은 가늠자입니다. 뾰족한 부분은 가늠새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은 아실 거예요. 가늠자와 가늠새가 정중앙 십자가에 놓인 정중앙에는 표준자입니다. 탑겟입니다.
죽음의 목도에 이른 그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어머님들 같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똑같은 죽음의 공포를 겪어보았습니다. 1996년 대갈집 작전에 침투하여 가장 먼저 선봉에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간첩과 조하며 적을 사살하고 우리 고참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참혹 같은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과 그 악몽이 아직까지도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과 같은 그 내용을 작품을 하게 된 것도 같습니다. 우리 그 어머니 당시 9살이었어요. 지금은 88세고 제주 4.3을 알리는 계속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를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잘 살아나자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주 앉아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주인공은 앉아서 해도 되겠지. 저는 당시에는 9살이고 저는 북촌에서 태어났고 또 북촌에서 살아나게 되고 우리 북촌은 왜 그렇게 하루에 학살된 사람이 400명이 되는 바람에 좀 유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북촌은 빨갱이 마을로 오인을 받아갖고 그 학살을 많이 당하게 되고 맨날 탄압을 받게 됐는데 저는 우리 북촌 마을은 해방과 동시에 이 4.3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45년도 해방이 될 때까지 저는 북촌에서 일본 사람들 군인들과 같이 그 지형적으로 저희 서호봉이라는 함덕과 북촌 경계선에 서호봉이라는 그 산이 하나 있습니다. 매정 때 거기에 3차 대전을 일으키면은 진지동굴을 18개를 파서 잠수함을 숨긴다고 18개를 팠는데 지금은 형체가 4개 정도는 보존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해방될 때까지 일본 순사들, 일본 군인들 있는 동네에서 자라나게 됐고 저희 마을은 독립 투사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을 갈리지 않는데 반대를 해갖고 삼촌들이 맨날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뭐를 하니까 이 마을은 불순분자 마을이다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은 음력으로는 1948년 12월 19일이고 양력으로는 1949년 1월 17일 날 그 군인 2명이 함덕에 그 연대가 와 있어 이연대라는 부대가 와 있었고 서북 청년단들이 경찰로 와서 있어갖고 하루는 순경차가 오면은 집집마다 죽이면서 남편 어디 갔어 아들 어디 갔어 하면서 하고 다음 하루는 또 군인차가 오고 이러면서 그 탄압을 많이 받게 됐는데 저희 마을에는 별명을 뭐라고 붙여서 그 삼촌들을 숨겨내느라냐면 그 순경은 검은 게 군인은 노란 게 이러면서 그 보초를 사갖고 삼촌들을 숨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함덕에 주둔했던 이연대 부대가
세화 쪽으로 갔다 오는 군인을 2명을 산에 무장대들이 2명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날이 사삼을 일어나서 하루에 400명 정도를 죽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희 가정은 언니 6살 더 먹은 언니와 저 그리고 4살 먹은 동생과 어머니하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군인이 칼을 가지고 창문을 탁 꼽아서 열어갖고는 나오라고 해서 나와 보니까 마을은 이미 하늘이 새로 집을 이어서 저희 마을에는 이제 기와집이 한 채가 있었고 초가집이었습니다. 다. 그랬는데 나오라 해서 나와 보니까 하늘에는 벌써 불을 붙이면서 사람을 끌어내다 보니까 하늘은 새카맣게 이제 그 먹구름이 쳐 있고 끌려 나와서 학교로 운동장으로 끌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뒤에는 사람이 한 3무대기 4무대기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제 군인들은 뒤에서 밀고 떠밀고 빨리 가라면서 막 떠밀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군인들은 어깨에는 총 끝에 칼을 꼽았고 그 다음에는 몽둥이를 하나씩 손에 들고서는 등어리를 떠밀면서 운동장에 가게 됩니다. 그때 저는 9살이었었는데 학교에 운동장을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9살 먹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울타리를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녹색 쇳덩어리가 울타리에 막 앉혀져 있고 뭐가 운동장으로 향했는데 구멍이 뿡뿡 뚫려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중에는 보니까 그것이 기관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있는데 빨리 안 앉는다 해서 어깨 축지를 몽댕이로 맞으면서 땅에 주저앉아갖고 앞에 봤는데 군인 하나가 고단에 올라서더니 뭐라 하더니 앞에 손이 옆으로 가더니 권총을 꺼냈는지 앞에 있는 남자분들 다다다 하고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서 그것이 신호였었는지 그 다음에는 기관총이 불을 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기관총 소리가 나가니까 4살 먹은 동생은 어머니가 없고 언니는 왼손에 잡고 저는 오른손을 잡고 있었는데 완순아 머리 땅에 박으라 어머니가 소리를 막 질러서 땅에서 저희들은 개처럼 막 기었습니다. 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 총소리가 멎어갖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막 흩어져서 있었고 군인들은 중간중간 몽댕이를 들고 총을 메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나니까 제주 우배 갈 사람 따라 나와라 이러니까 기관총에 겁난 사람들은 살려주는 줄 알고 정문 쪽으로 막 그쪽으로 몰려가는데 동과 서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앉아놓고 길을 만들어서 동쪽으로 앉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길을 만드니까 동쪽에 앉은 사람이 가족과 이별을 해서 서쪽으로 가려면 막 패고 또 서쪽에 앉은 사람이 가족 쪽으로 오려면 막 패고 또 매가 무서워서 안 간 사람은 그냥 이산가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앉은 사람은 몇십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무더기씩 끌고 나가서 잘라갖고 나가면 좀 있으면 또 총소리가 다다다다 나고 수차례 그래가니까 저보다 더 먹은 6살 더 먹은 언니가 어머 암만 해도 사람 끌어나가면 죽이는 거 남수다. 우리 저 정문 옆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저기 마당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 대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도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또 같이 막 몰려오면서 머리끄댕이를 끄잡고 밟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많이 못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끌려간 곳은 옹탕밭입니다. 지금 노분순이 기념관 있는데 그래 끌려갔는데 저는 당시 9살이라서 근데 그 밭이 너무 깊었어요. 깊어갖고 옹탕밭이라는 그 지명이 붙었는데 담을 넘어가려고
빨리 안 넘어간다 그래서 담을 넘어가려고 다리로 한쪽 다리로 옮겨놔서 담 안으로 들어갔는데 빨리 안 넘어간다 그래갖고 덩어리를 엉덩이로 떠미는 바람에 저가 바탕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이제 얼굴과 이제 다리로 다 밀고 그래서 옹탕밭에 가보니까 사람은 시체의 더미가 뭐 가랑잎처럼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배도 비어있는 사람 목전에서 막 죽다가 이제 이 사타구니로 머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 입에 발이 걸쳐진 사람 눈을 떠갖고 죽어있는 사람 다음에 그 우리 제주도는 화산이 터져서 박경렬을 다음으로 다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걸쳐져 있는 사람 시신으로 널브러져 있고 그날은 눈발이 쌀아눈이 약간 와서 밭 구석에 이렇게 조금씩 있었는데 피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땅 위에 피가 고여갖고 피가 살얼음이 겨울이니까 살얼음이 돼서 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대로 앉았는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은 사람들 시신천지니까 그것을 안 보려고 땅에 이렇게 머리를 쓰고 땅을 쳐다보려고 하다 보면은 겨울에 그 눈이 오다가 햇빛이 날 때는 그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번쩍해서 피에 살얼음이 반사돼갖고 번쩍하면은 뭐가 이제 뭐 구세주라도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탁 쳐들면은 아무런 흔적이 없고 그러는데 등에서는 절가닥 쇠소리가 막 나고 그래서 저는 무서운 건지 죽은 건지 시신더미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어머니 손만 잡아당겼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함덕 쪽에서 찍차가 왔는지 뭐 웅성웅성 군인들이 현장에 있던 군인들이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 찍차에 보니까 군인 2명이 타갖고 와서 대장이 뭐라 했는지 군인들이 그리 다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제 사격 중지저 사람 죽이지 말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차는 학교로 가고 저희들은 거기서 일어서라고 하니까 다 막 다리가 마비돼서 저절로 그냥 꺾어 앉아버려요. 그러면 빨리 안 일어선다 해서 또 머리통이고 뭐고 되는 대로 막 때리면서 일어서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또 끌려서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갈 때는 하늘이 새카만 먹구름이었었는데 올 때는 집을 다 불질러 버리니까 하늘이 빨개갖고 더워서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마당으로 오니까 주님이 교단에 올라가갖고 여러분들 집이 다 타서 없으니까 학교에서라도 오늘 하루를 저기 보내고 내일은 이제 함덕에 있는 대대본부로 이연대로 오라고 그래서 차들은 이제 다 그 철수를 군인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방 하면서 그냥 가족들 죽은 거 시신 찾으러 덮으러 가야 된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저는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얘기를 다 못했네요. 동생이 그 가족 기간 좀 끝난 다음에 엄마를 찾아가려고 보니까 사람 하나가 엄마가 다리를 뻗고는 하얀 고무, 저 고동색 고무신에 흰 코에 여자 고무신에 코가 하얀 줄이 있고 회색 치마 같은 거를 입고 연두색 저고리를 입은 엄마가 하얀 옷을 신은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찾으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막 엄마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궁뎅이 뭐가 탁 걸쳐갖고 운동장을 손으로 짚었는데 보니까 없어갖고 왼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군인들이 중간중간 서 있는데 동생하고 포대기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엄마 포대기를 찾아갖고 엄마한테 쫓아가려는데 겨울이니까 그 엄마 죽은 피가 이 땅을 짚으면서 손에 묻었었나 봐요. 끈적끈적한 기분을 느껴갖고 제가 손을 이렇게 보니까 손바닥에 피가 벌거갖고
겁먹어갖고 어머 나 손에 피 묻었어 무서워 집에 가자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니까 4살 먹은 동생이 누나가 울어가니까 같이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옆에 저보다 가까운 거리에 서 있던 군인이 동생의 머리를 2번을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동생이 한쪽으로 머리가 쓰러지더니 동생은 그때부터는 울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 4살 먹은 동생이 그 머리로 해서 머리가 여기가 함몰되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나가고 운동장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밤 잘 데 없으면은 뭐 학교에서라도 잤다가 내일은 피난을 오라니까 거기서 헤어지는 사람 가족들은 이제 시신 찾으려고 오늘 시신을 뭐든지 덮어놓지 않으면 짐승들이 와서 눈도 빼먹어버리고 뭐 이렇게 시신을 해보자 한다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그때 동생을 저한테 업혀주면서 완순아 동생 없고 할머니 외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가보라 그래갖고 할머니 집에 가려고 동생 업혀줄 때 그때 저 동생을 보게 됩니다. 얼굴을 보게 됐는데 제 잘생겼던 동생은 찐빵이 돼갖고 눈도 붙어버리고 숨만 붙어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업혀줘서 어머니는 이제 언니 데리고 신할아버지 돌아간 시신 저기 찾는다고 가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운동장에서 기관총에 맞은 어른은 한 14명 정도가 됐는데 그 저희 마을에 하인으로 있던 조서방각시 이렇게 불렀던 엄마를 보니까 배가 남산만 했는데 그분도 죽어 있었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몇 분 남아갖고 시신을 지금 부천초등학교 체육관 지은 밭으로 또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집으로 이제 외할머니 집을 가보려고 가다 보니까 집이 다 불이 붙어갖고 소가 마구간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목줄을 메어 놔버리니까 나대고 있고 돼지가 나와서 꿀꿀거리고 닭이 날아다니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길에서 총을 맞아갖고 또 나무 집이 타면서 그 할머니하고 길에서 같이 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이미 할머니 집은 불이 타서 다 주저앉은 적들을 와글고 끝으로 미글거려서 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로 가서 저희들은 쌀을 못 먹었지 않습니까? 가머니가 없어갖고 이불란을 뜯어갖고 그걸로 시신을 덮어갖고 돌멩이 위에다 덮어갖고 우선에 그날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고 이튿날은 눈이 많이 쏟아져갖고 신발도 없고 해서 어른 버선을 신어갖고 집신에다가 가운데 연줄로 묶어갖고 이제 함덕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 가면서 서모목이라는 데 2차로 가서 이제 빨갱이가 좀 나와라면서 산에 간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는요 엄청 그 아픈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런 공연을 알리면서도 이 학생문화의 불체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가 걸어가는데 자기 졸음에 쫓아갔다 합니다. 근데 군경이 자기 아버지가 지나가는 앞에 아버지를 쏜 그 모습을 봤던 11살 아버지의 그 증언도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이런 제주에 이런 아픔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야 그런 걸 알아가지고 알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다음에 계속하고 우리 어머님도 앞에 계신 우리 유가족분들도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말이 당부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저는 북초 이제 저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북촌에서 노인회장을 8년 하고 사상연적 회장을 5년 하면서 2019년도 제가 유엔을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그 평화재단에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서 주문을 했고 또 워싱턴에도 가서 국회의사당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지금 현재는 혼인신고 안 된 분들을 제가 유전자 검사하면서 보상금을 받게끔 하고 가족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굉장히 바쁩니다. 요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잘 살아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냥 이제 문제가 있으면 말도 잘안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할 얘기 나중에 나가 자기 많이 만들어준다 해. 예. 그때 막 보라고 있어. 예, 우리 뭐 하더라도. (18년) 만에 만남입니다. 오늘은 비행장 활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인천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는 전주영무소 가고 그 작년에는 대전영무소, 오프영무소 5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으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50여 년 동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정뜨르 비행장에 우체국에서 이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 388분이 아직도 우리 식구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제주공항 차디찬 그곳에 누워서 우리한테 여기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들의 호시가 되어 우리한테 보내왔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많은 분들, 우리 식구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사삼을 기억하고 알리고 알아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